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보험은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고.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요즘 캘리포니아 쪽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때 보험을 들어주지 않아서 난리도 아닙니다. 큰 보험회사에서는 1년 정도 전부터 신규 주택보험을 들어주지 않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유지는 할 수 있었고요. 스테이트팜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올 7월 2일부터는 캘리포니아의 72,000개의 주택과 아파트의 보험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험 사업이 캘리포니아에서 점점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은 표가 안 나지만 향후 부동산 판매와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산불 위험 증가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주택보험 신청을 중단했던 보험 대기업 스테이트팜이 올해 7월 2일부터 72,000개의 주택과 아파트의 보험을 갱신해주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비용의 증가입니다. 주택보험료가 오르는 주요 원인은 우선 자연재해가 많아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만 보더라도 화재와 홍수가 빈번해진 건 팩트입니다. 미국 전체로 보더라도 자연재해의 발생 횟수가 갈수록 늘 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도 커져서 보험회사에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던 지난해 피해 규모가 10억 달러 이상인 자연재해가 무려 28건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죠.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2022년은 토네이도가 발생한 횟수가 가장 많았던 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올랐죠.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주택 수리비, 자재비, 건축비, 인건비 등이 다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주택보험료의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어쨌든 7월 2일부터 스테이트팜은 캘리포니아에서 현재 보험을 가지고 있는 3만 가구와 그리고 42,000개의 아파트를 더 이상 보험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결정은 신중한 분석 끝에 내려졌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재해 노출, 재보험 비용, 그리고 정부의 보험 규제 내에서 작업하는 제한 같은 것으로 인해서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쳤고, 이게 좀 더 가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스테이트팜이 큰 회사이니 대표성을 지녀서 그렇지 스테이트팜만이 산불 위험 증가로 인해서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유일한 보험회사는 아닙니다. 올스테이트 큰 회사이고요. 그리고 파머스 보험 큰 회사입니다. 이런 데서도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보험은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고 이미 작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보험 산업의 캘리포니아의 철수는 향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가 주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면 주택을 구매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모기지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보험을 요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겠죠. 불나면 어떻게 돈을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자동차하고는 달리 주택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기지 대출을 받는 주택 소유주는 대출은행 규정상 반드시 주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기지 대출을 낀 주택 소유주가 비싼 보험료 때문에 주택 가입을 포기했다가 대출은행이 이 사실을 발견하면 최악의 경우 주택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이 안 되는 지역은 주택의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의 가격은 하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출을 해야 하는 구매자가 마켓에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엄청난 양의 수요가 확 줄어드는 거죠. 공급은 더 많아지든지 최소한 안 많아지더라도 그대로일 것이고요. 보험회사에서 손을 떼는 지역들은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발빠르게 발을 빼고 매수자들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산불 위험이 1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주택 가격이 1.3%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어떤 지역의 가격이 90만 달러짜리 주택의 산불 위험 점수가 40에서 60으로 증가를 하면 가격은 88만 달러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 점수는 해마다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대형 보험회사의 기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것은 보험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암시해 줍니다. 보험은 매우 경쟁적인 시장이고 A보험회사가 X지역에 위험에 과다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곳에 B보험회사는 이 X지역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덤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B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료를 리스크 이상으로 올리겠죠. 산불 위험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 그러니까 보험을 아예 안 들어주는 주택은 소유주들이 주택을 매도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주택 가격의 하락에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보험료가 단지 비싸졌다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메이저급 보험회사에서 손을 뗀 지역은 작은 보험회사들이 그 보험 가격을 좀 더 비싸게 올려서 팔려는 모험적인 시도를 할 것입니다. 1년의 상황으로 보면 앞으로도 주택보험 비용의 상승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비단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많은 지역은 좀 빠르다 혹은 좀 늦다 시간적인 문제이지 다들 비슷한 상황이 되게 될 것입니다.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게 많은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가 좀 문제이긴 합니다. 이번에 이 영상을 고민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보험료가 아주 낮은 편이더라고요. 2023년 프레디 맥 보고에 따르면 30년 모기지를 가진 단독주택의 평균 연간 보험료는 2023년에 1,522달러로 2022년보다 11%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보험료는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 캔사스 스테이트 이런 주택 소유자분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프레디 맥에 따르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주택 소유자들은 월 소득의 2.5% 이상을 주택 보험료로 지출을 했습니다. 제가 좀 놀란 것은 이 캘리포니아는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택 소유자들은 월 소득의 1% 이하를 주택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험료 인상을 제한하는 프로포지션 103라는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주택보험 요금 비율이 루이지애나나 미시시피 같은 유사한 재해 위험이 있는 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스테이트팜 같은 큰 회사에서 캘리포니아의 손을 떼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일부 주택 소유자들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서 주택보험을 안 하기로 결정하기도 하던데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는 이유로 그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좀 과도기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정책이나 보험회사의 움직임을 좀 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주택을 투자할 때 산불 염려가 없는 도시 한가운데에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학적인 건 없고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 쪽으로 안 가고 큰 도시에서 도시 한가운데에 가면 불날 염려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연초하시는 분들은 전자담배로 바꾸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보험 쪽에 종사하시고 본인이 전문성이 있으시다고 자부를 하신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현명한 방법도 같이 나누어 주시고요. 더불어 본인 소개도 하셔서 많은 분을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돈도 벌어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